안녕하세요. 레드 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이탈리아의 퍼포먼스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의 첫 번째 SUV 르반떼입니다. SUV 바디 형태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판매량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SUV 차량들의 인기가 상당한데요. 그 결과 대중적인 브랜드뿐만 아니라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프리미엄 브랜드들까지 앞다투어 SUV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르반떼 또한 그 흐름을 반영한 마세라티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인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디자인은 마세라티 가문 출신답게 꽤 존재감 있는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르반떼도 여느 마세라티 모델처럼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구분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모델이 그란 스포츠고 이 모델이 그란 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란 루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준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란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역동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릴이, 그란 스포츠는 이렇게 블랙 컬러 마감 처리된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줬고, 그란 루소는 이렇게 크롬 장식을 더해줘서 좀 더 중후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 그릴이 각각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범퍼 쪽도 디자인이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란 루소 하나, 그란 스포츠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란 스포츠는 에어덕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봤을 때 앞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립을 좀 더 앞으로 빼줘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준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란 루소 쪽은 이쪽에도 이렇게 크롬 장식을 더해줘서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하고 전면부에서는 별다른 차이 없이 그릴하고 연결된 날렵하게 디자인된 헤드램프라든지 포그램프가 원형으로 자리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릴 중앙에 자리한 마세라티 삼지창 로고가 멋스럽게 새겨진 이 형태는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휠. 근데 그란 스포츠는 20인치 휠로 적용이 되고, 네레오라는 명칭의 휠입니다. 휠 크기가 20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크게 5개 스포크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란 루소는 그란 스포츠보다는 한 사이즈 작은 19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란 스포츠는 20인치, 그리고 그란 루소는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조금 차이를 뒀는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공 브레이크 시스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캘리퍼를 봤을 때도 크기가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더 대용량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제동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용된 게 이제 그란 스포츠, 그리고 그란 루소 쪽은 조금 더 일상주행 포커스에 맞춰진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여기는 그란 루소 배지되어 있고, 그란 스포츠는 이쪽에 배지되어 있는 그란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란이라는 이제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인테리어를 직역하자면은, 루소는 럭셔리라는 뜻이랑도 비슷하지만 한국어로 직역하면 사치스럽다는. 그럼 사치스러운 데는 대장? 네, 사치스러운. 컨셉 자체가 럭셔리를 지향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에선 대장. 네, 르반떼라는 한 차량이지만 두 가지 모델이 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리뷰할 때도 보여드릴 건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그란 루소하고 그란 스포츠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리어 스포일러, 그러니까 위쪽에 달려있는 스포일러가 그란 루소는 좀 단정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그란 스포츠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릴 때 공기역학, 그래서 다운포스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 형태의 공격적인 스포일러가 추가가 되고, 이에 뭐 브레이크, 점등된 램프라든지 이런 구성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범퍼 하단 쪽도 다르다고 하는데, 리어 익스트랙터 혹은 디퓨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그란 스포츠는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하는 건데, 이 소위 말하는 디퓨저 쪽, 여기는 바디 컬러랑 동일한 디퓨저 형태가 여기가 돼 있고 그냥 매끈하게 디자인이 처리되어 있는 반면, 그란 스포츠는 라인을 하나 더 잡아주고 컬러도 블랙으로 달리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 양쪽으로 두 개씩, 그리고 쿼드 머플러, TV 자리한 디자인이라든지 테일램프로 연결해주는 크롬 라인에서 마세라티 필기체로 레벨링 배치해준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디자인은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범퍼 하단이라든지 리어 스포일러에 디테일을 더해줘서 두 차량을 어느 정도 구분시켜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내장에서도 그란 스포츠하고 그란 루소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시트 구성에 있어서 그란 스포츠는 스포츠형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가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말고도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센터 터널 쪽 인레이 들어가는 부분이 리얼 카본이 적용이 된 그 구성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그란 스포츠는 사이드에 타공 들어간 그 스티어링 휠 구성을 갖추고 있고, 2019년식 연식 변경 거치면서 기어 레버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모델 상관없이 다 이 기어 레버, 그래갖고 예전에는 P 버튼이 따로 없이 다 그냥 하는 방식이었는데 현재는 P 버튼 따로 노출되어 있고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란 루소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모델은 이 헤드레스트 쪽 마세라티 상징하는 삼지창 로고가 이렇게 양각 처리되어 있는 반면, 그란 루소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날 수 있는 자수로 새겨진 부분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란 루소에는 이 중간, 그러니까 좌방 쪽하고 등받이 쪽에 꽤 독특한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요. 슈트 브랜드에서 유명한 제냐, 에르멘의 질도 제냐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실크 소재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패브릭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실크 소재입니다. 그리고 물 같은 거 쏟았을 때도 방수 또르르 떨어지는 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이런 박음질 스티치 파이핑 잡고 스티치 라인은 이 부분도 그란 스포츠는 이렇게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블랙 아니면 레드로 이 스티치 라인을 새겨준 반면, 그란 루소는 좀 대비되는 브라운 컬러 시트인데 화이트 스티치 라인 넣고 여긴 또 브라운으로 맞춰갖고 어느 정도 대비되는 효과를 주면서 이 스티치 라인이 좀 더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연출해준 부분도 두 모델의 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디테일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도 다 가죽으로 싸놓고 여기 중간에는 우드 소재 해서 조합시켜 놓은 그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뭐 디자인은 동일한데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 모델과 또 다른 구성을 보여주는 스티어링 휠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 인레이, 그리고 대시보드 쪽하고 중앙에도 이렇게 우드 소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졌을 때 이 오픈포어 나무결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구성이 이제 그란 루소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실내는 기존 기블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실내를 SUV인 르반떼에 맞춰서 적용해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 상단에는 마세라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터치 조작 방식의 8.4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공조기 그리고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거의 모든 기능들을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조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식으로 연식 변경을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바로바로 조작도 할 수 있지만 기어 레버 아래에 위치한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주면 해당 기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뿐만 아니라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조그 다이얼은 하단하고 상단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은 오디오 키고 끄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그 원형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차량 관련 중앙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그 다이얼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은 또 물리적으로 따로 빼놔서 바람의 크기를 키우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부분도 괜찮은데요. 일단 시트의 통풍이나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물리적 버튼 없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화면을 꼭 켜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조작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기능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 다이얼 아래쪽으로는 비상등 버튼이 이쪽에 대부분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르반떼는 여기 자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엔 어딨나 한참 찾게 되지만 막상 이제 알고 난 이후부터는 조작을 할 때 이쪽으로 손을 뻗지 않고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고요. 르반떼는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조작하게 되면 차고를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레버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중앙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속도 그리고 오른쪽은 엔진 회전, RPM 게이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원형 실린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차량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계기판 중앙에 자리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긴 하지만 한글화 작업이라든지 보여지는 그래픽, 해상도에 있어서는 딱히 불편함이 없는 가독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마세라티는 핸들 뒤쪽으로 패드 시프트가 자리하는 게 아니라 고정 상태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 뒤쪽으로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레버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조작을 할 때 꽤 멀게 느껴지는, 핸들에서 손을 쭉 뻗어서 조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핸들을 놓고 조작을 해야 되는, 조작하는 이 배치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구성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고요. 차후에는 좀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조작하는데 좀 용이하도록 구성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마세라티 하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트하고 끌 수 있는 그 시동 버튼이 핸들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한 형태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 레이싱을 할 때 드라이버들이 타서, 선수들이 타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량 밖에 있다가 출발 신호를 알리면 동시에 차를 타서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시동을 빨리 걸 수 있게 운전석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킥박스가 자리했던 부분을 버튼으로 변화가 되긴 했지만 현재 모델에도 그대로 반영해준 디자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곳곳에 다 가죽으로 감싸주고 레드라인 스티치 넣어주고 헤드라이너하고 각 필러 쪽은 또 알칸타라 소재 이용해서 마감을 해준, 시선이 머물 때도 꽤 만족스럽지만 손길이 닿고 몸이 닿았을 때도 꽤 근사한 느낌을 주는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2열도 공간이나 그런 부분은 다 동일하죠, 두 모델이? 네. 어차피 다 같은 모델이니까. 그리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2열에서는 그란 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 2열 가림막, 햇빛 예. 가림막 예. 이게 전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그란 스포츠는 없나요? 그란 스포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그란 루소는 햇빛 가리개도 전동으로, 이게 그 꽈트로 포르테에 네. 있던 그 구성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그거를 르반떼에도 적용해주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이렇게 전동식 선시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란 스포츠는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 시트하고 보조석 시트는 좀 여유롭게 가져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님이 키가 182입니다. 182, 시트에 기대서 딱 목 받치고 했을 때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이 정도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레그룸은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르반떼가 C필러부터 떨어진 쿠페형 SUV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룸은 약간 타이트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또 이쪽은 이렇게 파놔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해줘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은 좀 짧게 돼 있긴 하지만 시트의 자방의 길이라든지 등받이도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고 약간 뒤로 누워진 형태고, 앞뒤로 이동은 되나요? 앞뒤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받이 각도도 안 되고 네, 폴딩만. 폴딩만. 또 일렬과 동일하게 부드러운 가죽 해주고 스티치 라인 새겨줘서 디테일 살려준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2열도 열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하고, 파워 아울렛하고 USB 충전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별도로 마련된 에어벤트라든지, 차량이 가진 전체 크기를 봤을 땐 그렇게 넉넉한 여유로운 공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성인 4명이 편하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연출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이쪽 부분 눌러주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쪽에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된 반면, 르반떼는 이쪽에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다시 트렁크 도어가 닫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키 소지한 채로 차량 후면 다가가서 트렁크 하단 쪽 킥해주면 트렁크 열리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시 닫을 때도 다시 한번 킥 해주게 되면 트렁크 도어가 닫히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감은 꽤 깊은 편인데 폭은 또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도 되어 있고, 고리 처리되어 있어서 짐 싣고 내릴 때 안 잡고 있어도 고정시켜주는 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닫을 때도 이 버튼 이런 거 눌러주시면 국내에서는 일반 기본형 Q4 모델하고, 그리고 해당 차량인 SQ4, 그리고 GTS, 그리고 르반떼의 끝판왕 트로페오, 이렇게 4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트로페오 모델 같은 경우는 한정판 리미티드 모델이기 때문에 Q4하고 SQ4 그리고 GTS 이렇게 좀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하고 현재 SQ4 모델은 6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GTS하고 트로페오는 8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SQ4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6기통 3.0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430마력, 최대 토크 59.2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르반떼에 적용된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은 마세라티가 설계하고 페라리가 조립한 그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6기통 3000cc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터보차저 2개를 더해서 최고 출력 430마력의 성능을 발휘해줍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가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 터보차저 엔진임에도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꽤 자연스러운 출력을 발휘를 해주고, 일정 영역 이상,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좀 벗어난 영역에서도 상당히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6기통 엔진임에도 8기통과 꽤 유사한 엔진 회전 질감과 동력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엔진과 맞물려 있는 ZF 8단 자동 변속기는 현재처럼 노멀 일상주행 모드일 때는 출력을 매끄럽게 전달을 해주면서 변속 충격에 있어서도 딱히 거슬림 없는 꽤 여유로운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주게 되면 변속을 할 때 튕기는 듯한 변속 충격을 일부러 발생시켜줍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변속기의 세팅이 변화를 하는데요. 이와 함께 마세라티라면 빼놓을 수 없는 배기음도 스포츠 모드에선 상당히 자극적인 배기음을 들려주는데요. 요즘 가상,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만든 사운드가 아니라 진짜 리얼 사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전자한테 들려주면서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주면서 SUV 차량이지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세팅해준 부분은 마세라티 르반떼가 갖는 장점 중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별 성격을 구분시켜준 부분은 승차감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르반떼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연출을 해주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차고를 내려주면서 단단하게 변하는 하체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편하게 주행을 하다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피드백을 연출해주는, 그러니까 주행 상황에 맞춰서 승차감을 달리해줄 수 있도록 세팅이 변화되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향하는 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 조금은 더 굵직해지는 무게감을 연출해주긴 하지만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더라도 딱히 부담스럽지 않은 SUV 차량 성격에 부합하는 핸들 조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은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하게 담력이 유지가 되고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동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상주행 그리고 그 영역을 좀 벗어난 범위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주행할 때 전면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 없는 꽤 열린 시야를 연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은 현재 속도가 85에서 한 90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면이나 측면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은 꽤 억제되어 있는 편이지만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노면 소음은 좀 실내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일상을 좀 벗어나서는 다른 도시명 SUV와는 다른 이렇게 자극적인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실내 방음에 대해서도 딱히 불만이 생기진 않았고요. 반면 차급이나 이 녀석이 가진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전면 유리에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미적용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설정해주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도 조금 더 주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반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차선과 차선을 계산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차선을 물고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안쪽으로 툭 밀어주는 그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즘 출시되는 다양한 차들에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운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추가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28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6.9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0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520-3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세단인 기블리와 더불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마세라티 브랜드의 진입 장벽을 조금은 낮춰준 이 차량은 브랜드가 지향하는 달리기 퍼포먼스와 SUV가 가진 활용성을 적절하게 조합시킨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경쟁 모델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지만 브랜드가 가진 감성을 SUV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매력적이었던 마세라티의 첫 번째 SUV 르반떼 SQ4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테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